전국에 한 199곳이 되는데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6곳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사실이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야, 이게 과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었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그동안 좀 스터디 좀 해본 결과, 내가 지금 가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광형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 약자 접근성에 대한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관광형 케이블카 모노레일의 교통 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케이블카 모노레일 교통약자 접근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하신 분들,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이 다 언급하신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제 측면으로 봐서 약간의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조 2항에 보면 교통수단에 적용을 받는 대상에 궤도운송법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 토론을 주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이제 그 명일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령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통령령에 의한 시설은 광역철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는 그러니까 문구를 집어 넣어도 광역철도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을 받고 충분히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궤도운송법을 무조건 넣게 되면 그 상위법과의 충돌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제가 연구원에서 기술 연구했다고 하지만 국토부에 오신 과장님보다는 더 법은 모르실 거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 케이블카 모노레일 궤도운송법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기관의 판단, 예산, 어떤 그런 그 수준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의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데들은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다른 데 쓰고 싶어 하지 굳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 차량 및 시설에 대해서 2021년 3월에 한국장애인 관광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 한 199곳이 되어지는 곳 중에 딸랑, 겨우, 애게 요 정도 6군데밖에 그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여튼 매우 실망스러운 분분이 되겠고요. 또한 199곳이 된다라고 하는 곳도 좀 상당히 많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곳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히 이런 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토론회를 오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것이냐에 대한 건 저는 결론 하나입니다. 법에 넣으면 됩니다.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1974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대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통약자 분들이 타시려면,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이 타시려면 휠체어를 어느 누가 들고 계단을 내려와서 차에 들어가시고 나올 때 다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2000년도에 제가 기억하고 있고는 교통약자분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철도에 와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 누우시고 철도를 운행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좀 무서웠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그게 보면 그분들의 생존권 아니면 그다음 이동권, 그다음 권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돈이 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이 없다라는 핑계 하에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도시철도에도 교통약자에 대한 그 편의를 제공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 그런 단차 조정, 그 다음에 발판 그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이제는 도시철도의 교통약자들이 완전히 편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시설이 개선되어진 것은 법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들만의 양심과 어떤 수준과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궤도운송법에 승객을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을 하는 것이 저는 그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궤도운송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거든요. 궤도운송법에. 근데 화물에는 교통약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약자를 다 적용하라고 그러면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세하게 좀 살펴서 사람을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관광용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에 대해서 접근성은 매우 향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제 트램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궤도운송법을 적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우려가 많은데요. 대부분에 도입되어지는 승객운송용 트램은 도시철도법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건설이 되어질 거고요. 단지 이제 몇 가지 아까 국토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전주 같은데 이제 한옥마을에 들어간 관광용 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게 아마 궤도운송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국토부의 승인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이제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법적인 책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케이블카 모노레일은 관광진흥법인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이 또 가능한 것으로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잘 보고 법적인 체계를 보고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에 관한 전문가들이 충분한 어떤 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에도 개발이 되어져 있고 필요하면 간단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